다들 한 3주 만에 뵙죠. 저번 영상은 제가 미리 찍어둔 거라 아마 저번 주 봄에 이제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해야겠지. 그게 아마 3주 만에 올라갔는데 뭐 굳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좀 많이 바빴어요. 내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분기별로 학생들을 이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각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하거든. 근데 요번에 좀 문의가 좀 유독이 좀 많았어가지고 뭐 대략 그냥 뭐 다른 문의 사항이 아니라 이제 배우겠다는 의사, 확고한 의사만 있는 분들이 한 58명에서 62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문의를 받는다고 다 이렇게 사주하는 학생, 그러니까 학생 제자들이죠. 어찌 보면 학생들을 받지를 않아, 내가. 뭐 동네 뭐 학원 가가지고 뭐 태권도 학원이네, 뭐 수능 학원이네, 뭐 고시 학원이네 이런 것처럼 막 수강 접수한다고 막 받지는 않거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명리라는 게 사실 혹여나 내가 쓰는 관법을 어찌 보면 유료로 내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 무료보다는 더 디테일하고 더 약간 고급적이게 가르치긴 하겠죠. 그러면 실력이 좀 받쳐주다 보면 혹여나 이게 사람 자체가 천성이 좋지가 않고 남을 등쳐먹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사실 나도 이제 악한 마음을 든다고 하면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뜯어내는 것도 농담이 아니라 쉬워.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면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 뭐 집문서를 팔아야 돼. 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때 나가야 되는데 요때 부적 하나 쓰면 혹여나 예를 들어서 부적 하나 쓰면 팔릴 거다 해가지고 부적을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써. 근데 그거를 쓰든 안 쓰든 어차피 집은 팔린단 말이야. 근데 그 부적을 써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부적 때문에 팔린 줄 알겠지. 이걸로 사람을 등쳐먹거나 사주로 배워서 사람에게 빚을 꽂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지 손바닥 안에서 굴리듯이 막 대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는 내가 이 명리를 가리키질 않아 해서 내가 문의를 받을 때도 그 사람의 생년월일 시간, 사주팔자의 전반적인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기본적으로 천성을 따지거든. 사기 쳐먹는 사람보다는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누구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겪어왔고 느낀 것도 알고 약간 좀 진리에 다가서는 이런 사람들만 내가 가려서 봤기 때문에 요번에 문의가 한 58명에서 62명 확고하게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받았어. 그냥 딱 한 명. 내가 이제 알겠지만 이제 4주 단위로 내가 달 기준이 아니라 4주 단위로 한 30만 원씩 받거든. 그럼 60몇 명을 받으면 뭐 달에 한 2천 조금 넘겠죠. 근데 나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명리 자체를 이제 제대로 정상적이게 좀 후세들이 정상적인 이런 명리를 좀 배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때문에 그렇게 막 받질 않아. 때문에 좀 문의도 유독에 좀 3분기가 올해 들어서 3분기가 유독에 좀 많았었고 그런 다양한 문의자들에 있어서 좀 쳐낼 사람들은 좀 쳐내고 좀 받을 사람만 좀 골라서 좀 해가지고 사실 좀 한 대여섯 명 정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학생들이 아직 좀 안 빠지기도 했고 좀 약간 맥스치가 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 몸은 하나잖아. 하고 내가 지금은 단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1대1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 제한적인 것도 있고 하고 뭐 마땅히 가리킬 사람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그래서 한 명 정도만 받고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좀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악성 민원들이 좀 많아서 씨발 왜 나는 안 가르쳐 주냐 하면서 왜 나는 실격이냐 왜 안 되냐 막 이렇게 있다든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도 장사잖아.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가리킨다고 학생 문의, 수강 문의 공고를 올렸는데 연락 와가지고 뭐 선생님 하면서 나한테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기가 누군데 자기한테 배우라. 자기한테 돈 100만 원 주고 배우래.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또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 또 상담도 하잖아. 상담하고 있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막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분들이 워낙 좀 많아가지고 지금 요 근래 이제 장마철이라 그런가 약간 나사 빠진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쳐내고 하고 제가 지금 3분기 이제 4분기에 올해 이제 4분기 정도에 이제
좀 오래 배웠던 학생들이 좀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현업 뛰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그런 것 좀 봐주고 좀 신경 좀 써주고 하느라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영상이 한 2주가 아니라 한 3주인 것 같은데 좀 밀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잡다한 소리는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요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봄의 수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3번째 편이란 말이에요. 3번째 편. 봄의 수를 할 건데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천간의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의 자축인묘지 사음이 신유술 해까지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 한자만 알면 된다 해서 다른 한자는 몰라도 돼. 알겠죠? 다른 한자는 몰라도 돼. 나도 한자 그렇게 많이 몰라. 물론 이제 명리적인 이런 용어는 알긴 알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뜻풀이, 뜻에 대한 풀이, 해석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돼. 그냥 바로 가자고. 오늘은 요거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약가토성, 증모, 범창지우라 그래. 요게 뭐냐, 이제 봄에 수를 하고 있지. 봄에 수를 잘 들어야 돼. 봄에 수를 하고 있어. 만약 토가 가세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은 사라진다. 뭐라고 했지 방금? 만약 토가 가세하면 하면이라 했어. 가세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그랬지. 우환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란 말이야. 내가 이 수 중에서 수는 내가 뭐가 있다 그랬지? 임수와 개수가 있다 했어. 우리 방금 이제 언급된 거에서 뭐라 했지? 물이라 그랬네. 물. 내가 임수는 뭐라 그랬지? 어둠. 그리고 개수는 하염없이 차가운 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는 일단 개수를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들어가면 돼. 또한 내가 저번 시간에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이 주제 자체가 길지가 않는 게 저번 시간에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어. 봄에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이 사라진다 했죠. 우환이란 뜻 알죠? 우환이란 뜻. 뭐 좋지 않은 거. 그냥 우환. 좋지 않은 거. 일단 봄의 수가 우환적인 거라는 거라. 봄의 수라는 게 물이라는 게 특히 물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물이 넘치면 우환이 사라져? 왜 물이 넘치는 게 왜 안 좋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월과 묘월에는 겨울을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한기권에 놓여있는 인월이라고 하면 양력으로 2월달 묘월은 3월달에 해당되겠지. 2월달과 3월달에는 춥단 말이야. 해서 기본적으로 인과 묘 자체에 내가 입 아프게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월지 자체적이게 애들이 수기를 가지고 있어. 헌데 요때 수라는 특히 개수가 드러나게 되면 월지 자체로도 이미 수기를 들고 있는 와중에 추위가 더 극강해지니 물론 이제 신강 신약을 논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신강 신약을 논하는 게 아니야. 가중이 되니 왜? 내가 봄의 목 기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봄에는 목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계절에 뭘 보고 병화를 보고 성장해야 되는 계절에 수가 드러나게 되면 안 그래도 월지 자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의 한기가 존재하는데 수까지 가중이 되니 아무래도 물이 과해져 얘네들이 떠내려가게 돼. 그러니 아까 뭐라 했어? 만약 토가 가세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이 사라진다 했지. 토가 가세하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 개수라는 물의 형태를 마금질하는 거는 내가 무토라 그랬어. 무토. 기토는 수를 막지는 못한다라고 했어. 왜? 기토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기토는 마치 평지와 같은 거고 무토는 마치 산과 같으니 물은 당연히 평지에서는 그냥 흐르게 되는 거라고. 헌데 무토가 드러나게 되면 수기를 기어코 막아버리게 되니 해서 목을 다소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가 아니라 조금 추가적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게. 봄의 수 입장에서는 수 입장이라기보다는 목부터 하자. 봄의 목 입장에서는 한기를 밀어내고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가 과해지는 것은 병이야. 그죠? 그리고 봄의 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병화 입장에서도 한기를 밀어내면서 자연적이게 허공에 떠도는 수분기와 땅에 얼고 녹고를 겨울 동안 반복한 양분과 수분기를 서서히 녹이면서 목을 키워야 되고
정화 또한 목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목이 한기가 지면 안 되고, 그리고 경신금 또한, 무기토는 일단 빼고, 경신금 또한 마찬가지로 봄에 태어나면 한기에 노출되니 자기가 설기가 지는 게 병이 된다고. 어찌 보면 이 봄에 태어난 수일관들한테 좀 미안한 소리긴 하겠지만, 봄에 태어난 수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 목 입장에서도 목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가 월령 자체, 월지 자체로 이미 수기가 있는데 물이 과해져서 너무 물 먹은 나무, 마치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있어? 화 입장에서도 병화나 정화나 마찬가지로 병화는 한기를 밀어야 되는데 수기가 과중이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병화와 개수 관계를 흑운 차일이라고 그러죠. 흑운 차일. 태양이 가려지고 내가 밀어내야 되는 한기와 물이 너무 과해져서 힘이 빠져서 목을 성장도 못 시키고 경신금도 설기가 지고 그냥 공공의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우환이 사라지냐 봄에 수를 하고 있잖아. 봄에 수를 막아야 비로소 막아야 목이라도 어떻게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목이라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비교적인 명조 하나만 예시를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월에 요거야. 근데 일간을 수로 잡고 들어가면 조금 좋긴 할 텐데 그냥 토로 그냥 언급을 해보자고. 무진일주로 해볼까? 인월에 태어난 무진일주에 개시 알겠죠? 연주랑 월간을 빼고 요때 수입장을 그냥 논하게 되는 거예요. 요때 수입장을. 봄에 인월이라는 자체적인 계절에 수기가 왕성한데 요때 수기가 과하게 드러나면 당연히 이 수는 이 목을 해하게 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건 당연한 거야. 요때 두꺼운 무토가 드러나서 목을 해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막음질, 수기를 가둬줘야 우환이 사라진다라는 거야. 우환이. 근데 기본적이게 얘네들이 태어난 이상 목을 해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토기를 보지 않는 이상은 토에 해당되는 또 무토지. 기토는 안 된다 했어. 기토는 그냥 쓸려 내려간다 했어. 그래서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잡아주면 돼. 왜 그러냐면 그냥 봄에 태어난 개수가 자기의 수기가 직접적으로 토로 인해서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든지 다 망가뜨리는 흉이 된다라는 거야. 뭘로 잡아볼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명조를 예시를 들어서 좀 희한하게 쓰네. 그지? 그냥 요 기준을 잡고 보자고. 여명이든 남명이든 필요 없어. 봄에 인월에 태어나 예를 들어서 개수 입장에서는 병화 자체가 재성에 들어가죠. 재성 자체 기본적이게. 그냥 가정을 둘게. 가정을. 그냥 생물학적인 가정. 뭐야 재성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생물학적인 거. 물론 이제 여명 기준하에는 시어머니도 된다 했지만 일단 아빠를 잡자고. 지아비가 인월에 태어난 지아비가 한기를 직접적으로 밀어내면서 목을 성장을 시키는데 요때 개수가 드러나서 병화를 가려버리게 되면 목은 당연히 꼬꾸라지게 돼.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씨발 네 아빠가 너 때문에 개고생 하겠구나. 속 터져 뒤지겠구나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인간은 본인의 잘못을 쉽게 인정을 못해. 왜? 우리도 이 생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일단 물론 이제 고아인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이게 이제 부모라는 아비와 어미성이 있잖아. 그지? 아빠 엄마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 아무리 고아를 할지언정 우리는 사람한테 태어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비를 괴롭혀. 근데 어떤 애가 야 니네 아빠가 너 때문에 개고생하겠구나 라는 거를 어린 놈의 새끼들이 혹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면 몰라. 한 20대 30대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잖아. 여명 기준하의 병화성을 그냥 시어머니 잡는다 그러면 야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아주 환장했구나라고 하면 대한민국 여자들, 결혼한 여자들, 시어머니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 생각해보자고. 내가 막말로 얘기를 해 여러분한테 이런 가정 기준하에 야 너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환장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를 둔 여자들, 아줌마들이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아라 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그지?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좋게 야, 너희 아버지가 너 때문에 다소 고생을 하겠구나 라고 잡아주는 거야. 그 남녀기준하에는 뭐야? 아내잖아. 아내가 나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든가. 똑같아.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지 와이프한테 여성분들한테 묻자. 남편이 어디 가서 나한테 막 잘한대. 그럼 우리는 뭔 생각해? 에휴, 이 버러지 같은 새끼. 막 이런 생각 하잖아. 네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네 이러면서. 똑같아. 남명이라는 기준하에 야, 네 진짜 와이프가 너 때문에 개고생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이거 누가 받아들여? 그죠? 누가 받아들일 수 없지. 맞아요.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하죠 라고는 인정을 안 해. 이 오행의 체계도 그러고 인간의 체계도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야, 네가 와이프 네 개고생 시키겠구나 그러면 와, 나 정도면 내 와이프한테 잘하는 거지. 뭐 이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명리라는 게 사실 나의 문제성을 잡아주려 했을 때는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돼. 돌려서. 야, 네가 네 와이프 고생시키는구나가 아니라 와이프가 너로 인해서 희생적인 모면이 강인하다구나. 너가 뭐 하려고 할 때 와이프가 한숨을 쉬지만 능히 따라준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월에는 이 병화를 일단 지우고 이월에는 한기가 이런 과한 계절에 수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 목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어. 뭐야? 식상이잖아. 일의 과정 혹은 사업성을 논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인월에 태어난 개수들, 물론 이제 비겁 관계나 우위 관계나 이제 원고 전반적인 사주팔자의 구성을 봐야겠지만 일단 인월에 태어난 개수들은 사업을 혹여나 하게 되면 한다라는 조건 하에 하게 되면 반드시 목을 상하게 해버리는 흉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요럴 때는 술을 다소 억제, 좀 토기로서 두꺼운 무토로서 가둬둬야 가히 목을 지키는 때문에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 오행의 체계는 좀 그래.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봄에 이 수 부분을 하다 보면 이 어설픈 학자나 책 몇 권 자연적인 이치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봄에는 그냥 수생목 뭐 인월이든 묘월이든 태어나 이 개수가 특히 수생목을 한다라는 거는 말 같지 않는 소리야. 봄에 태어난 인월과 묘월에 태어난 개수가 목을 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망해. 반드시 꼬꾸라지고 망하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수생목이라는 개념은 이미 월지 자체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한기를 밀어내주면서 얼어있던 걸 녹여주고 목을 키우는 월지의 수기로 충분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개수까지 드러나게 되면 수가 너무 과해지니 어때? 그런 거야. 그냥 집에 화분들 키우거나 집 앞에 뭐 잡초들이 있을 때 양력 2월, 3월 달에 갔다가 물 계속 세려 부어봐. 계속 막 비가 쏟아지고 물 계속 세려 부어보라고. 아무리 태양빛을 보든 나발이든 물이 너무 과하면 이 잡초가 되든 나무가 되든 애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해진다고. 시들시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이 개수의 부분에서는 다소 관계도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기본적이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 해서 이 수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냐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고. 어떻게 제어를 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기준하에 한 축시 정도로 논해보자고. 잘 보이늘라나 모르겠네. 어찌 보면 이 뭐라 해야 될까? 아직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할란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환경이라는 거는 월제 기준하에 환경적인 요 부분을 보통 얘기하거든. 왜? 환경. 내 환경이라는 배경은 뭐야? 내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내 부모성.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냐 못하냐 사회적인 직위 체계를 가져가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태생적인 신분이란다. 신분 자체도 당연히 무시를 못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고 부모가 잘 사면 내가 못 살 확률은 거진 없어. 그지? 거진 없어. 거진. 인월에 태어난 개수 입장에서 병화를 띄우고 기토를 띄워서 한기에 젖어 있는 수기에 절어져 있는 애들의 수분기로는 빼면서 목기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니 가히 환경이 좋아.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재성 자체를 다시 한번 아버지로 잡는다 그러면 야, 니네 아빠 좀 능력 좀 있겠구나 라고 잡아주는 거야. 능력 좀 있겠구나. 근데 개수가 드러난 이상 어때? 개수가 드러난 이상. 아비의 삶의 능력적인 부분을 내가 아비를 가려버리게 되니 물이 과해서 아비의 인성과 그지? 병화의 목이니까 인성이잖아. 병화 입장에서. 또한 아빠의 기토, 식상. 인성과 식상. 물론 이제 지장간도 다 따져야 돼. 원래는. 지장간에 뭐라 했어? 무, 병, 갑이 있지. 아비의 식상과 아비의 인성 상태를 개수가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하게 한다고. 상하게. 그러니 이런 경우들이 좀 그래. 야, 너희 아버지나 너의 환경은 좋긴 한데 니는 사고뭉치. 약간 이런 스토리로 잡아주면 된다고. 사고뭉치. 이런 걸로. 그래서 이 개수를 억제하지 않는 이상은 흉을 논할 수가 없어. 그냥 이런 명조가 있다고 하면 야, 니네 아빠 모시고 와. 아버님 모시고 와. 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손 잡아가지고 아유, 아들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사시네요. 라고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우리는 이제 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혹은 부모 입장에서를 논하면 어떻게? 그냥 결혼해서 내 자식이 있는 부모,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내 자식을 볼 때 부모로서는 내 자식한테는 졸라게 해줘. 근데 내 자식이 사고뭉치면 내가 어때? 마음이 씁쓸하지. 근데 내가 고생하는 건 내 자식이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잖아. 우리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서 그 자립하기 이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거 우리도 몰랐어. 언제부터 알아? 일도 해보며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개고생했구나. 우리 아빠가 고생했구나. 막 이런 감이 있잖아.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빠는 맨날 집 오면 주말마다 자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분들 결혼하고 나서 일하고 자녀까지 있는 분들 어때? 주말에 피곤하잖아. 자고 싶잖아.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주말마다 자는 걸 이해 못했는데 이제 오니까 야,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 같은 경우는 약가토성, 증무, 범창, 지우. 요게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요게 만약 토가 가세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우환이 사라진다. 그래서 봄에는 수가 특히 개수 부분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과하게 드러나서는 좋을 게 없다라고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냥 어떤 입장이든 그래. 어떤 입장이든. 뭘로 잡아야 될까? 물론 이제 뭐라 할까? 애매모하네.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예시 명조를 두는 거야. 예시 명조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개인이라고 나올 수는 없어. 개인이라고. 알겠죠? 개인이라고 그냥 예시로 두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 뭐 병화로 일단 잡아볼까? 병화로 잡으면 관성이잖아. 그러면 여명 기준하에는 그냥 찍어주는 거야. 야, 너는 씨발 만나는 남자마다 왜 그 지랄이냐? 라고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똑같아. 목 입장에서 잡자고. 야, 너는 엄마 때문에 좀 마음고생도 하고 문서적으로 피해도 다소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했더라도 그 학벌로 인한 공부한 거를 살려 먹었다고 보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 뭐 경금을 할까? 경금을 하면 식상이잖아. 역시나 숙기가 식상으로 금 입장에서는 야, 너는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먹고 살만하는데 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냐라고 잡아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수기가 과하게 드러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반드시. 그래서 이 수기를 다소 잡아주는 게 관건이다 이거야. 당연히 인월과 묘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지만 겨울이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지로는 수기가 있어. 그래서 봄의 목 부분에서도 했었고 화 부분에서도 했었고 토 부분에서도 했었고 금 부분에서도 했었고
계속 수기가 문제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수기가 문제라고. 어떻게든 한기를 밀어내면서 대지에 있는 얼어붙어 있는 양분과 수분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한기를 밀어내면서 적당한 수기로 인해서 목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인데 수가 드러나면 어떤 구절이든 똑같아. 봄에 목이든 가불목이든 병정화든 무기토든 병신금이든 수기가 드러나면 목이 성장하지 못하고 당연히 가불병정 무기경신까지 임계는 일단 빼고 신까지 수기로 인해서 병이 든다라고 계속 구절마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 나 봄에 태어난 수인데 그럼 조진 거 아니냐고. 왜 봄에 태어난 수들이 가장 속편하게 살아? 왜? 좀 그런 말 들어봤나? 뭘로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오행이라는 체계 자체는 내가 아름답고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졸라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문제되는 놈이면, 내가 문제되는 애면 어때? 나로 인해서 주변이 고생하겠지. 나로 인해서. 해서 이거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 입장차야.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잘나서 뭔가를 읽어내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못나서 주변을 괴롭히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거냐라는 기준점은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느 누군가는 졸라게 사회적으로 직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는 입장이 있어서 백수 새끼들, 돈 많아 그냥 백수나 막 별 보잘것없는 애도 보면 왜 저렇게 살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네들 입장에서 속편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돈 많은 백수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 또 그냥 나 봄에 태어나 수야 문제가 있는 애라고 치자고. 근데 환경이 좋아. 그럼 어때? 잘난 부모 밑에서 그냥 돈이나 까먹고 살겠지. 아니면 남편 돈이나 뜯어먹고 살든지, 아니면 아내 돈이나 뜯어먹고 살든지. 그잖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이게 그러니 봄에 태어난 난 수니까 조졌구나.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오행의 체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고. 봄에 필요한 거니까. 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목은 당연히 월지로는 기본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병화나 기토가 가장 아름답겠지. 병화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또 뭐더더더 해가지고 한기도 밀어내고 월지에 있는 수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키우니까, 그지? 아름답게 기토의 한기도 밀어내면서, 기토도 역시나 병화를 봐가지고 목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면 되니까 뭔가 굴러가잖아. 3세트씩 굴러가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의 차이야. 나는 늘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잘나게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내가 잘나게 살면 책임져야 될 게 졸라게 많거든. 그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문제가 되면, 내가 문제면 내 주변에서 고생을 해준다고. 내 주변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문제면 꼭 집안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집안에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든 꼭 문제 있는 새끼들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개념으로. 흔히 이제 빌런이라 그러지. 빌런들. 근데 꼭 이제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 또 먹고 살만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지. 그런 경우 있어. 어릴 때 사고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뭐 부모가 가난하든 나발이든 잘 살든 나발이든 떠나서 부모가 일단 해줄 거라는 그 막연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정말 부모가 가난해. 근데 가난을 떠나서 내가 사고 치는 거에 있어서 못 해줄 부모면 사고 안 쳐. 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삔이 나가면 이제 문제라 그거지.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그것만 해당하면 돼. 봄에 개수가 드러나는 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개수를 잡아야 돼. 개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무토 정도. 물론 이제 개수에 뿌리가 없을 경우에는 병화로서 마치 안개를 밀어내듯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구절에서 얘기한 거, 만약 토가 가세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우환이 사라진다. 특히 무토가 드러나면. 기토는 개수를 못 막는다 했어. 그래서 오늘 구절은 개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